손흥민의 유벤투스 이적설이 뜨겁습니다. 얼마 전 꾸준히 제기됐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이어서 이제는 이탈리아 최강팀이죠. 유벤투스까지 이적설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월클 손흥민의 위용이 느껴지는데요. 이적설 내용도 유벤투스가 손흥민 영입을 위해서 8, 9천만 유로를 준비했다. 에런 램지와 베르나르데스키를 끼워서 제시를 할 거다. 아주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탈리아 언론부터 터키 언론의 영국 언론까지 다국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손흥민 유벤투스 이적설의 실체, 또 만약 성사됐을 경우에 호날두와 함께 뛰게 되는 것인지, 오늘은 풋볼리스트의 이탈리아 축구 전문 기자죠. 팟캐스트 4대 축구왕의 세리의 전문가 김종용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용입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유벤투스 이적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팬들한테 굉장히 상처를 줬던 팀인데 무슨 염치로 손흥민을 또 영입한다는 건가요?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네. 염치 안 따지겠죠. 전력만 생각할 텐데 일단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사실은 유벤투스 이적설의 신빙성 아쉽게도 높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적설을 최초 보도한 곳이 칼초 메르카토 웹이라는 매체인데요. 네. 칼초는 이제 이탈리아 말로 축구, 메르카토는 마켓, 네, 시장, 웹은 온라인이라는 얘기죠. 네. 이 언론사의 신뢰성은 아쉽게도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한국 팬들이 그나마 아시던 신뢰성이 낮은 매체가 칼초 메르카토가 있고 투토 메르카토 웹이 있는데 네. 칼초 메르카토 웹은 앞서 말한 두 개보다도 더 낮은. 네. 이름은 비슷한데 더 좀 떨어진다. 네. 칼초 메르카토 같은 경우는 이적시장 전문 매체라서 좀 무리수도 많이 던지지만 단독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칼초 메르카토 웹은 거의 어느 쪽으로도 큰 메리트가 없는 매체라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 매체는 예를 들자면 2년 전 여름 2019년 8월에 이탈리아 베로나에 있던 이승우가 신트라이던으로 이적한다는 설이 나왔을 때 반박 보도를 했던. 절대 아니다.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안 갈 거다. 이런 정황을 보도했거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갔죠. 그리고 이번에 어떤 신뢰성 낮은지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는 이번 기사에 손흥민의 국적이 북한이라고 노르드 코레아노라고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런 이런 점을 봐도 높은 신뢰성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도 완전히 굴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제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이적료도 1억 유로 이렇게 1,000억 원 넘는 돈이 거론이 구체적인 액수로 거론이 되고 있고 좀 그래가지고 약간 좀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유벤투스의 손흥민 영입설 가능성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손흥민 영입에 유벤투스가 지금 관심이 있을 만한 팀 상황인가요? 네, 확실히 간다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네. 그러니까 이 보도를 떠나서 유벤투스의 상황, 또 토트넘의 상황을 볼 때 누군가 손흥민이나 해리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입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네. 정황은 지금 충분히 퍼져 있죠. 네. 즉 손흥민이와 해리케인이 네. 이적 시장에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때 유벤투스가 구매자일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유벤투스는 유럽 축구를 통틀어서 큰 돈을 쓰는 몇 안 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뛰고 있는 호날두를 2018년에 영입했는데 이때 33세였어요. 33세인 선수는 재판매를 통한 이적료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선수 영입인데 1억 유로를 썼어요. 아무리 호날두의 상업적인 가치가 높아도 그래서 아시아 투어를 하고 한국에 와서 무리수를 두고 해도 1억 유로와 호날두의 1년 연봉인 3천만 유로 넘는 돈을 회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만 보고 트로피를 따기 위해서 이 돈을 쓴 거예요. 이 정도의 이적료를 투자할 수 있는 팀이다. 이 점을 볼 수 있고요. 둘째로 이렇게 자기리그 절대 1강인 팀들의 다음 목표는 챔피언스 리그일 수밖에 없는데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독일의 절대 1강이면서 챔피언스 리그도 자주 들지만 유벤투스는 챔피언스 리그의 세계 모든 팀 중에 가장 목마른 팀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준우승 최다 팀이거든요. 네. 준우승, 그러니까 우승 2번밖에 못했고 네. 준우승 7번씩이나. 그렇죠. 네. 마지막 우승이 96년도니까 아주 먼 예전의 일이고 2010년도 이후에는 준우승만 2번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우승에 정말 목마른 팀이기 때문에 호날두로 방점을 찍기 위해 호날두를 사온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큰 돈을 쓸 수 있다. 또한 마지막 요인으로는 유벤투스는 이적 시장에 상당히 영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에 돈을 지출과 수입을 모두 이제 합쳐서 넷 마진을 계산해 보면 2천만, 3천만 유로밖에 안 쓰는 팀이거든요. 네. 그렇게 모은 돈을 호날두나 작년에 더리우트 같은 큰 선수에게 한두 번 지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 거의 1억 유로에 육박하는 대형 공격수가 매물로 나올 경우 유벤투스는 유력한 구매자 중에 하나죠. 이제 손흥민, 케인 이런 정도 선수는 사실 데려갈 팀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벤투스가 전력만 생각을 해서 지를 수 있는 팀이라는 거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만약에 손흥민이 유벤투스에 간다고 쳤을 때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흥민은 당연히 어느 팀에 가도 무조건 주전일 거고 네. 그거는 뭐 현재 기량과 이정료가 거의 뭐 8, 9천만 유로 혹은 1억 유로가 될 텐데 그 그쵸. 돈을 주고 성원 선수는 무조건 주전이니까 그렇죠. 그 돈 주고 데리고 와서 뭐 로테이션 멤버 돌릴 일은 네. 없으니까. 어느 네. 팀에 가든 거의 주전이거나 주전급 로테이션 멤버가 되는 건데 유벤투스는 왜 그러냐? 유벤투스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벤투스 공격진에는 스트라이커로 알바로 모라타, 전문 스트라이커는 이 한 명밖에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윙어 겸 공격수로 호날두, 그다음에 윙어로 키에사, 베르나르데스키, 그리고 바이에른으로 임대가 있는 더글라스 코스타, 제너로 임대가 있는 마르코 퓨차까지 이번 시즌 끝나면 돌아오게 되고요. 섀도우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으로는 잘들 아시는 디발라, 그리고 현재는 디발라보다 오히려 활약상이 좋은 대형 유망주 클루세스키까지 있습니다. 근데 많아 보이지만 사실 베르나르데스키, 코스타, 퓨차는 다 방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라타, 호날두, 키에사, 디발라, 쿨세스키 5명인데 이 중에서 측면 요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선수는 뭐 키에사 정도밖에 없다. 손흥민은 키에사와 역할이 좀 겹치긴 하지만 키에사와 호날두와 모두 출전 시간을 나눠 가지면서 주전급 로테이션 member가 될 것이 굉장히 유력한 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로테이션 멤버라는 거는 약간 좀 1.5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경기 수가 많으니까 서로 이제, 이를테면 뭐 컵 대회와 정규리그 합쳐서 1년에 80경기 정도 팀이 소화한다 70경기 정도 소화한다 팀이면 그 중에 한 40경기 정도 주전으로 나가는 그런 선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자, 근데 이 팀이 지금 전술적으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주로 어쨌든 공격수 볼 수 있지만 윙어로 많이 뛰기 때문에 피를로 감독이 윙어를 좀 쓰는 포메이션을 구사를 합니까? 아, 네. 이탈리아에는 윙어가 아예 없는 팀도 많지만 유벤투스는 아닙니다. 유벤투스의 현재 안드레아 피를로 감독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상대에 따라서 이제 3백으로 유연하게 변화하는 그런 유연한 뭐 변칙 포메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측면 미드필더에 섰다가 전진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호날두가 주로 투톱 중에 한 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호날두와 출전 시간을 나눠 가졌을 때는 공격수로 나올 수도 있다. 호날두 선수도 마찬가지로 손흥민도 투톱에서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하니까요. 네. 그런 역할을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피를로 감독이 다음 시즌에도 지휘봉을 잡고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네, 올해 성적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현재 리그 4위로 입지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컵 대회 성적에 따라서는 뭐 경질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죠. 원체 초보 감독이기도 하고요. 네. 호날두하고 뭐 같이 뛰거나 뭐 호날두랑 이제 주전 뭐 경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손흥민도 영입을 한 상태에서 호날두가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호날두 선수가 일단 다른 팀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겠죠. 아까 33살에도 이적이 희박하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뭐 완전 노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김종현 기자랑 동갑이죠. 네, 저랑 동갑입니다. 네. 한국나라 37입니다. 네. 네. 호날두 선수가 유벤투스와 계약 기간이 2022년까지 다음 시즌까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채울 겁니다. 다만 계약 연장 여부가 관건인데 기량만 보면 기량이 저하되지 않기 때문에 1년 연장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고 유벤투스가 그러고 싶어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연봉이 3천만 유로가 넘기 때문에 유벤투스는 연봉을 낮추지 않으면 좀 어렵다. 한 번은 좀 낮춰달라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호날두가 이걸 받을 기량도 좀 좋고 자기 관리 워낙 잘하니까. 네, 호날두 선수는 연봉 삭감 같은 거는 진짜 꿈에도 꾸지 않겠죠. 그렇죠. 그 돈을 줄 수 있는 다른 팀을 갈지 몰라도. 네. 근데 그런 돈을 줄 수 있는 팀은 사실상 별로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건 좀 약간 번외 얘기입니다만 유벤투스 간다면 무조건 내한 경기 오겠네요. 그렇죠. 네. 진심 내한. 지난 번이 이제 진심이 아닌 내한이었다면 그럼 호날두 와서 진심 이제 내한. 사과하는 겁니까? 호날두의 자신감, 네. 자존심을 볼 때 그랜절 같은 건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구단에서 비슷한 그림이라도 네. 하지 않을까.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인기는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전역에서 마케팅 효과를 누리기에 정말 충분하거든요. 뭐 지금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매체도 하루가 멀다고 손흥민 기사를 계속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마케팅 효과를 100% 누리려고 할 테고 아시아 투어는 무조건 하게 되겠죠. 네. 만약에 온다면. 뭐 중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그렇죠. 하여튼 유벤투스가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아까 계속 김종현 기자 얘기의 맥을 짚어보면 손흥민을 영입한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전력적인 보강이 최우선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어쨌든 지금 나온 현재까지의 이적설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전제 하에 만약을 가정해서 하는 얘기니까 유벤투스 정말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그러실 필요는 마셨으면, 없습니다. 네, 네. 좋겠고요. 근데 지금 이제 토트넘 상황도 살짝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토트넘이 손흥민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매물로 내놓는다기보다는 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네. 토트넘의 핵심 선수들이 나가고 싶어할 가능성이 그렇죠. 지금 높아지고 있죠. 분위기 보면 내년에 유로파도 못 나올 가능성도 네. 굉장히 있어서 네, 사실은 칼초 메르카토 웹의 보도도 자기들이 독점 소스를 잡았다, 네. 자기들이 관계자한테 들었다 이게 아니고 토트넘 상황을 보아하니 미루어 짐작컨대 손흥민은 매물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 시즌 성적이 9위, 현재 9위입니다. 저희 네. 방송 녹화하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서. 그렇죠. 네. 그런데 5위 이상, 그러니까 즉 유로파리그 출전조차 못할 경우에 정말 나이로 볼 때 완전 프라임 타임, 완전 초전성기인 그렇죠. 손흥민 K 같은 선수가 혹시나 앞으로 2, 3년 동안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는 팀과 재계약을 해버리고 쭉 뛴다면 큰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감안할 수 있거든요. 뭐 K는 뭐 선골 뉴스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손흥민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고 그리고 유럽 대회 못 나간다는 거는 금전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수당이 그만큼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유럽에서 계속 손흥민 선수 이적설이 나오는 거는 토트넘의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그리고 뭐 토트넘이 그걸 상쇄할 만큼의 거액 연봉을 제시할 수 있는 팀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좀 계속 앞으로도 그래서 이적설은 좀 꾸준히 시즌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손흥민이나 케인 같은 급의 선수는 정말 영입할 수 있는 팀이 한정돼 있죠. 그렇죠. 이적료가 뭐 1억 유로 안팎으로 거론이 되니까요. 딱 헤아려 봐도 맨시티, 리버풀, 맨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네. 바이에른 뮌헨은 뭐 최근에 윙어를 영입했으니까 좀 제한다 치면 한 6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 팀들의 손흥민과 연결된 이적설은 시즌 끝날 때까지 틈틈이 한 번씩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그렇고 이정료입니다만은 이제 주급 체계가 좀 관대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적한다고 하면 무조건 주급을 뭐 더 받아야 되니까 그럼요. 갈 수 있는 팀 제한적이고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이적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이번 있을 것을 것 같습니다. 신호탄으로 네. 앞으로도 이 나라 저 나라의 신빙성 떨어지는 매체에서 계속 손흥민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저희 폴리티 보면서 진위를 가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유벤투스 가면 조선의 세리아팬 거의 데일리로 하겠네요. 아 그렇죠. 저의 어떤 세리아에 대한 어떤 뚝심 드디어 빛을 볼 수 있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혁이었고요. 김정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바.